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 생중계로 연결해서 들어보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에 대해서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이 포기했다. 그래서 오포 정권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생, 경제, 정치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은 우리 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이 시간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도 이 내용 현장 연결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포 정권 꽤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압구정 얘기도 있었죠. 압구정.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좀 민생을 방치하고 좀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구속 기소 여기에만 이제 매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나올 얘기긴 하지만 이제 35조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좀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연설하는 동안에 그 분위기가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예. 시작하자마자 야유를 보낸 쪽이 있고 네네. 아마 어느 쪽에서 보내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또 박수를 보낸 쪽도 있고 예. 그것도 역시 어느 쪽에서 보내는지 다들 아시겠죠. 내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역시 내일도 현장 생중계 전해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으니까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한 내용도 오늘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장고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새 혁신위원장으로 인선을 했는데 네. 이 혁신위가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맡아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단 혁신위가 등장을 하면은 보통 이제 당 체질 변화를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소속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혁신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대체로 도덕성과 관련된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맡아 온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예. 관건은 이것이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얘기로 이어질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혁신위를 어떻게 꾸리고 뭘 논의를 할지 예. 김은경 위원장한테 다 맡긴다라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좀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이 2015년에 이제 김상곤 혁신위가 꼽히고 있거든요. 예. 그때를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은데, 그때 김상곤 혁신위도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전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가 내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현역 의원 중에 하위 평가 20%는 컷오프하겠다. 공천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의원의 20%를 바꾸겠다. 의무적으로 좀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예. 좀 그 부분이 좀 과감한 조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어쨌든 이어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또 이겼던 그런 결론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까지는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구성될 건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이제 인선 작업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선 작업이 앞으로 혁신위의 성격이라든지 성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지금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위 구성에 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앞으로 혁신기구의 성격을 좀 가늠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성을 더 보면은 나타나겠지만 앞으로의 혁신에 대한 범위, 대상 그리고 방향성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텐데 네. 관련해서 개파 간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혁신위 국면으로 민주당은 접어들었으니까요. 이 혁신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놓고 아마 개파 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일단 현역 의원이 들어가느냐, 또 이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정치 쪽으로 이제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네. 이 현역 의원이 들어가느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휘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를 놓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24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합니다. 네. 지금 좀 개파 간 친명 비명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구도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면은 이 비명계로서도 구심점은 생기겠죠.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 뭐 이름으로 이제 올라가는 분이니까요. 예.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모든 이슈 중심이 혁신위로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혁신위에 가장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은 관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이 당장은 혁신위 구성이 어떻게 될지 또 혁신위 운영 과정이 더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얘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뭐 총선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좀 뭐 언론도 그렇고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뜨거운데 네. 일각에서는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지켜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뭐 일단 조국 전 장관 논란이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치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 선거를 치르는데 미래가 아니라 이제 과거가 선거의 중심이 되면은 좀 승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그 자체가 이 논의를 다시 또 2010 몇 년으로 끌어내려서 예. 좀 민주당에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름을 걸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언론의 관심이 많이 갈 테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또 과거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와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교수 파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네, 이 얘기를 거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그 오르내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길다 보니까 뭐 네네. 여러 가지 전망을 많이 내놓기도 하고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네. 했던 걸 두고 이제 신당을 창당할 거고 지역구는 광주로 나갈 거다 이런 네네. 뭐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이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주소지를 관악 쪽으로 옮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광주로 나올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한 사례는 꽤 많지만 이 성공 사례는 사실 많이 없기는 합니다. 뭐 지역적으로 뭐 자민련이나 뭐 국민의당이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이 특정 지역에서 표를 좀 많이 받았던 정당들이었고 그 외에는 좀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뭐 무소속이나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신당을 창당하는 건 뭐 돈도 많이 들고 조직도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른 정치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그 조직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건데 지금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좀 움직일 쪽으로 정치인이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그 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둔다. 이런 그림도 가능한 겁니까? 뭐 비례정당도 가능은 하겠지만은 근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뭐 2, 3, 4, 5번이 쭉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어느 정도 그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당 쪽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함께 신당을 만들 거다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상한 건가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예전부터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예전에 신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굉장히 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이 신당 창당을 해서 뭐 선거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하는 시사를 한 적이 있어도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당 측 쪽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이고 이렇게 출마설 돌고 있는데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네네. 언론에서. 이러면은 뭐 조 전 장관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실제로 출마를 한다면 이 여야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정치인분들은 그 과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선거에서 뭐 좋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과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이나 이제 최경환 전 총리 출마 설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제 주요 보직을 맡았고 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는 뭐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다가 이제 사면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분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미래로 향하겠다는 그런 그 여러 정당들의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네. 그 수능 관련된 얘기 짧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 그리고 사교육 강사 네.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뭐 9월 모평 당장 올해 있을 수능 뭐 반영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부의 이 담당 관료가 뭐 보직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6월 모평이 좀 어려웠다는 건데 사실 6월 모평이 뭐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교육의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모평을 그렇게 낸 책임을 물어서 뭐 교육부 담당관을 네. 국장을 이제 뭐 해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9월에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교육부 입장에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쉬웠다라고 한다면 변별력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테고 또 만약에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어려워서 경질을 했는데 또 어렵게 했느냐 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능을 다 치러 봤잖아요. 네네.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제가 수능 시험 볼 때가 그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때 만점자가 한 30명? 500분 가까이. 500명? 네. 아 정말요? 수능 역대 수능 중에서 가장 쉬웠던 만점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점수가 높아야 갈 수 있다는 대학을 떨어진 좀 그런 일도 그러면 있었어요. 상위권에서 진짜 한 문제 틀리면은 주요 대학 못 가겠네요. 네. 이렇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그때 사교육이 줄어들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이 쉽든 쉽지 않든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의 서열이 나눠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피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사교육 그 대책이 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번 이제 대통령의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좀 앞으로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코너 시간은 좀 짧다 보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정상근무 이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